23년 8월 12일 25화로 찾아온 437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하는 건 항상 언제나 그렇듯 어색한데요. 지금 동디가 늦고 있습니다. 바쁜 행사 일정 때문에 동디가 이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지금 와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뭐 하여간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중요하죠. 이것도 삶의 일부분이고 그 삶을 더 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솔직히 뭐 이렇게 늦는 것 때문에 저가 막 기분이 나쁘다거나 전혀 질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동준이는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니까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저 혼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한번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뭐 평소에도 매끄러운 적은 거의 없었지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내가 힙합인가 내가 아티스트인가에 대한 고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군대를 전역하기 전에도 이제 19년도에 제가 에볼이라는 믹스테이프를 냈어요. 에볼은 사실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고 아티스트로서 어떠한 작업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 정체성에 혼란이 많이 왔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집약한 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덤말릭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브린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뭐 타쿠아도 그렇고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건 저 스스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김민호로서가 아니라 한 래퍼로서 김민호로서가 아니라 한 래퍼로서 하나의 아티스트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남들을 계속 잘 나가는 친구들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항상 곡들도 뭐 그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면 그 친구가 붐랩을 하는 친구라면 붐랩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트랩을 잘하는 친구가 나오면 막 저도 트랩을 따라했던 것 같고, 근데 제 색깔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냥 따라만 했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래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뭔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19년도에 제가 거의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맨 정신에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 항상 술을 마셨고, 그래서 항상 제가 무너졌습니다. 뭔가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약해져서 이런 우울한 삶, 그땐 좀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눈물이 혼자 나오고 진짜 외롭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당시에 동디도 제 옆에 있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정말 소중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성격이 너무 모나서 그 친구들이 질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앨범에 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를 좀 숨기려고 했어요.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고 래퍼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성격도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삶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건 내 삶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점점 다른 멋있는 래퍼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제 색깔이 점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에 마음을 먹고 난 진짜 꼭 앨범을 내겠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사랑이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저 스스로에 대한 사랑,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말 친했던 정말 사랑했던 친구지만 이제는 끝을 맺은 그런 과거의 사랑까지도 다 항상 저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저의 망상 속에서 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좀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근데 가족 간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뭔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족들이랑 어떤 트러블이 있고 내가 사실은 내가 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가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 관계가 제 어머니와의 관계와 제 동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 미묘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보면 어떨까. 사실 내 사람 자체가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들을 한 가지 주제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애볼이라는 앨범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 앨범을 굉장히 잘 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가사도 그렇고 전체적인 곡의 흐름도 그렇고 물론 조금 살짝 어리숙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저 스스로를 가감없이 만든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첫 믹스테이프였고 제가 생각하는 첫 앨범으로서 제가 저의 아티스트의 행보를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밟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솔직하게 낸 앨범이었어서 그래서 좀 나름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만 쓸 수 있는 가사들이니까요. 그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사들이었고 그렇게 앨범을 내자마자 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전 군대를 이제 하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조금 넘게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힙합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고 찰디시 감비노처럼 여러 가지 작가도 하지만 뭔가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걸 다 해내는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그냥 래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고 믹싱 엔지니어 겸 랩도 잘하고 뭔가 내 앨범 자체를 프로듀싱도 할 수 있으면서 아트워크 작업도 내가 직접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너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한음을 못 파고 여러 가지 해? 근데 나는 그 여러 가지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가면 정말 내 예술성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 힙합과 래퍼에 국한되고 싶지 않고 싶다. 그 안에 날 가두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안에서 내가 사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다졌던 것 같아요. 전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아트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조금 활동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설치하고 계세요? 저 하고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저 와서 한마디도 하지. 네.
이거 카메라 설치만 하고 계세요? 일단 세팅 다 해놨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막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앨범 작업보다 뭔가 딴 길로 많이 샜던 것 같아요. 사실 히스토아도 너무 하고 싶었고 이렇게 라디오 하듯이 좀 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항상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동진이랑 제의를 해서 같이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뭔가 점점 더 제 음악적인 색채가 옅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이트 포워드라는 이번 앨범을 조금 급하게 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후회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그 과거에 군대에서 아니면 나와서 계속 썼던 곡들 중에 추려서 만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믹싱 엔지니어 위주로 하고 마스터링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마스터링을 외주로 맡기려고 했는데 또 외주 마스터링이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스터링을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뭔가 그런 배움도 있었어서 사실 저한테는 나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아티스트로서의 마케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지금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멋있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제 예술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반대로 한편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저버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굉장히 오묘한 감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동디. 근데 민호 씨 몸이 왜 이렇게 커졌죠? 저요? 아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 정도로 커졌다. 부담스럽게 커졌다. 네, 일단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이어폰 빌린 거 아니었어? 나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 나 이어폰 빌린 줄 알고. 그래서 이어폰 저희 빌렸죠?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주시던데요? 그러니까 하나 필요하신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그랬거든요. 하여간 좌우지간. 네. 일단 근데 제가 이어폰 안 가져왔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고 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돌잔치가 사실 결혼식에 비해서 크게 네네. 있습니다. 물론 2부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네. 돌잔치는 얘기 안 할 건데 어쨌든 돌잔치는 시작 시간이 6시라고 해도 시작 시간이 막 6시 반이 될 수도 있고 6시가 될 수가 있고 좀 7시가 될 변동성이 수가 있고 오신 분들 포함 네. 아이 컨디션 뭐 이런 엄청나게 아이 컨디션까지? 그럼요. 아이가 울면 돌을 못 잡아요. 맞네요. 진짜입니다. 맞네. 오늘 아이도 이 성명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너무 네네. 귀여웠지만 네. 와 아기를 낳기 잡질 않아. 싫으면 그래요? 아니 돌을 잡질 않아. 내가 처음 봤어. 그렇게 밀당 잘하는 아이를. 진짜요? 크게 될 아이야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오는 길에 늦어서 우리 민호가 앞에 20분 정도를 채워줬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은 진지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어떤 얘기? 음악적인 얘기? 뭐 그런 것도 뭔가... 있고, 나는 너가 엄청 늦게 오는 줄 알고 분위기를 쫙 깔아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래? 그래. 우리 에어컨 한번 끌까요? 네, 돌잔치가 확실히 좀 변수가 많아서 고생했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좀 애매하다. 차가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야. 근데 뭐 차를 뽑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히스토아로 우리가 뭔가 수익이 있으면 그래 고려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인 거라. 차라리 뭐 너희 집 근처에서 잡는다든지.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민호 씨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좀 네네 할까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태풍 잘 보내셨나요? 네. 10일부터 네네. 한반도를 관통해서 느리고 강한 태풍, 카눈 태풍이라고 하는데 영동 일부 지역엔 600mm가 왔다고 합니다. 많이 왔죠. 그리고 남쪽 서해안 쪽에는 초속 25m에서 뭐 40m 정도의 그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분이 60대 한 분이 아마 사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뭐 지나갔지만서도 말복
기준으로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드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말복도? 식단 네. 맞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의 없는 질문을. 아니요. 8월 10일이 말복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말복의 유래를 좀 복날의 유래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진짜요? 간단한데 재밌어요. 말해줘요. 복날의 복은 이제 복복이 아니라 한자로 네네. 복복이 아니라 엎드려 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음기가 양기에 눌려서 엎드려 있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복날은 되게 더운 그런 의미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서도 사실 복날은 지금과 같이 이제 많이 더웠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과거를 보면 그 농경 사회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보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테고 농경 사회에서는 사실 폭염이 자연 재해죠. 그죠. 되게 힘들었고 농경이라는 것 자체가 큰 체력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육류의 고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수분을 좀 섭취하기 위해서 네. 고기가 들어있지만서도 국물이 있는 걸 찾다 보니 네네. 우리가 요즘 아는 뭐 삼계탕 이런 거를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복에는 삼계탕 뭐 이런 느낌으로 복날에는 더워서 체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네. 그죠. 뭐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서 좀 어르신들이 풍습이 좀 남아 있지만서도 맞죠. 저희 나이 때 풍습은 사실 말복에는 뭐 다가오는 게 없지 않아요 피부로? 그냥 맨날 치킨 먹는데 뭐 그날 한 번 삼계탕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의미도 모르고 맨날 닭가슴살 먹다가. 그래요. 뭐 체력 보충이라고 하지만서도 닭을 항상 때려잡기 때문에. 뭐. 근데 저 말복 하니까 또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체육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네. 스포츠 지도사 수업에서 우리가 복날이 그냥 괜히 치킨 먹는 날이 아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네, 라고 얘기를 교수님이 하신 게 이제 노인 스포츠에 관련돼서 노인분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지치잖아요. 지치면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럼 영양분이 섭취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면 그 부분에 이제 근육이 약화되고 뇌 기능이 약화됩니다. 네. 그럼 점점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노화가 가속화되는 건데 말복으로서 이렇게 특정한 날을 일부러 잡아버려서 초복, 중복, 말복 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제대로 섭취해 주는 거예요. 그 날로 하여금. 그럼 다시 그나마 제대로 보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과학적이죠? 근데 영양 섭취에 관련해서. 네. 비슷한 결이네요. 네,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동디가 해줬던 말 중에. 삼계탕. 사실 소불호가 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물에 빠진 고기, 물에 빠진 모시기 안 이런 먹어요? 것들이 호불호가 좀 있죠. 저는 먹어요. 네, 아는 형이 그 얘기하던데. 물에 빠진 자기는 모시기 물에 빠진 모시기. 닭을 안 먹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누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시구나. 네. 뭐 불만 있나요? 아니요. 진짜 요즘 시비 제대로 터네. 아니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금이다 싶어서 들어온 그래요? 겁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들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더위를 잘 보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약간 경제 팁인데요. 경제. 뚜벅이들을 위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인데 네. 왜 어떤 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네. 측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디가 아주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고 별거 아니고요.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지금 쓰기도 하고 알뜰 교통카드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네네. 대중교통비 할인 카드가 있는 알뜰 교통카드인데 그런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데 네. 할인율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예요? 환급 받는 금액이 많게는 15,000원, 네. 적게는 8,000원, 9,000원인데 엄청 많네. 네, 생각보다 많고 한 달에? 요즘은 네, 되게 그러니까 몇 살까지? 많이 쓰면 쓸수록 뭐 그만큼 나오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게 주말마다만 쓰기 때문에 대량으로 쓰시는 분들은 더 나오겠죠, 당연히. 나 맨날 쓰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쉣. 요즘은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사람을 이 뚜벅이들을 BMW족 알죠? 네. 약자 뭔지 알아요?
예, 네. 버스 아닌데? 메트로. 아 메트로구나. 네. 네. W가 워크. 맞아요. 네네. 뚜벅이라고 이제 송칭 BMW족이라고 하는데 송혜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옛날에.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자기 BMW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오 BMW 타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아 나는 버스 메트로 워크 하고 다니지 이러셔가지고 맞아요. 아 진짜 멋있다. 그렇죠. 나이도 그렇게 많으셨는데 돈도 많으셨어요. 왜냐면 그걸 받거든요. 1회당 그 출연료를. 아 진짜요? 볼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행사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봤어요? 뭐 김신영 씨이 나오고 막 하다면서 막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얼마예요? 1,000단이었어요. 4천 뭐 1회당 4천. 근데 뭐 해당 그럴만하죠. 그죠. 그만큼 이제 레전드시니까. 네네. 거리에 비례해서 적립을 해주거나 할인을 하는데 적립은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때 받는 거고요.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쓰시면 추가 절감을 해서 뭐 받으시거나 할인을 받으시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후불 교통카드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냥 둘 다 똑같아요? 방법만 다르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뭐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 치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냥 지하철 타기 전에 버스 타기 전에 뭐 출발하기를 눌러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어플로 하는 거예요? 출발하기를 눌러요. 카드 발급하고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심지어. 네. 출발하기 누르고 뭐 자기가 다 돌았다. 도착하기. 끝입니다. 그거 안 누르면 어떻게 돼? 그건 안 해봤는데요. 해볼래요? 내가? 근데 나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맨날 그런 거 까먹으니까. 이런 의도로 제가 이걸 얘기한 게 아닌데 네. 아니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너 몰랐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좀 많이 할인을 받으니까 나 이번에도 한 10,000원 정도 받았으니까. 개꿀이다. 근데 막 10만 원 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최대가 얼마예요? 그건 알아보지 못했어요. 궁금하진 않았어가지고. 알아보세요. 본인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네. 전 맨날 버스 지하철은 진짜 하루에 4번씩 3번씩 쓰는데 동선이 어떻게 되죠? 판교에서 퇴근할 때 이제 한번 쓰고 그리고 이제 단대오거리에서 요즘 그렇네. 저 일하고 있으니까 단대오거리 갔다가 또 올 때 2번씩 쓰죠. 생각보다 할인이 많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라고 해야겠네요. 민호는 뭐 알아서 잘하겠죠. 그냥 이 단어만 얘기해줘도. 그걸 왜 지금 말해줬어요? 그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꽤 됐죠. 언제? 몇 년? 나 솔직히 말해서 네네. 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진짜. 너는 막 네이버 블로그 막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니까.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나는 네. 내 나이 때 그게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 뭐 지원받는 게 청년이 막 24세 뭐 성남에서 뭐 지원받는 그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교통카드인데. 그건 몰랐네요. 24살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는 못하네. 뭐 혜택이 없네. 나도 청년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전혀 몰랐네요. 이게 이제 은행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카드를 본인이 쓰고 있는 뭐 신용카드 있나요? 뭐 하여튼 뭐 다른 신용카드를 있죠. 그냥 그거를 이제 안 쓰고 네네. 그거를 발급 받아서 똑같이 쓰되 그거를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찍으면 돼요. 어플 같이 동영하면서. 그렇구나. 상당히 괜찮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 했는데 네. 청년 도약 계좌 뭐 이런 것들 아세요? 네 알죠.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저는 이번에 전 못 만들어요. 왜요? 제 사업자가 있었어가지고. 사업자가 있어요, 본인? 근데 그걸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아, 군대에 있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할 생각을 그래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격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쉽게 됐네요. 어쨌든 저는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자 최대가 뭐 청년 도약 계좌랑 제가 이번에 낸 게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인데 두 개 다 하세요? 네, 두 개 다 했어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이제 10만 원부터 50만 원인데 30만 원인가 50만 원인데 어쨌든 기존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순위에 따라 다른데 차상위 계층이면은 50만 원 내지 뭐 30만 원 넣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는 똑같은데 아마 더 받는 건 아마 최상위 계층일 거고 저희도 넣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만 들으시면 돼요. 10만 원만 넣어서 총 3년을 부으면은 720이잖아요. 거기에 720을 줍니다. 그래서 1,440이 되는 10만 원 적금 3년. 그렇게 해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받았고요. 아마 민호 씨 될 거예요. 그 사업자랑 상관없이 알아보셔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네.
분명히 저도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에 나왔을 때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 통장까지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한다는 거야. 돈이 많네 이 민호. 아니 그게 아니었어. 근데 내가 왜 사업자를 왜 냈냐면 내가 왜 냈지? 되게 신박한 대화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뭐였지?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뭔 대화죠? 음악 때문에 냈나? 사업자 음악 때문에 냈겠죠. 사업자를 냈다는 거는 사실 그죠. 전 뭐 음악 사업 말고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사업자랑 거래를 했다든지 뭐 그런. 아니야. 근데 뭐 하여튼 그걸로 않았을까요?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앨범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유통업을 내 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나 보다. 외주 받고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 맞네. 맞아. 그러려고 이제 하도 그걸로 그쪽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났나 보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없앴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당장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쵸.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냥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냅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뭐 코로나 지원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금? 그게 그 회사를 없애면 그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업자 안 두고. 아니 사업자를 없앴죠. 아예 없었어요. 사업자를 없애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또 만든 거예요? 청년 도약 기자? 아니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업자 관련해서 내가 세금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게 뭐가 나왔나 봐요. 소득이 좀 있었나 보네 그래도. 소득이 없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자격 박탈인가 뭐 그렇대. 그렇구나. 그래서 난 잘 몰랐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지 하다가 그래 난 주식이나 넣어야겠다. 난 주식 하니까 뭐 주식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청년 도약 계좌는 이제 요것도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 소득 본위 로 나눠지는데 그 자세한 금액들은 이제 치면 바로 나오고요 구글에 이제 그냥 거기 나왔던 게 월에 한 220 이하가 만약에 당첨이 돼서 월에 70만 원을 넣는다 5년을 넣는다 그게 5년이에요 만기가 그러면 5천만 원이 됩니다 4,200에서 플러스 800만 원을 더 준다는 그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네. 해야겠다 다시.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랑 다르게 그 범위가 되게 넓어서 웬만하면 될 거예요. 범위가 넓습니다. 막 1순위 금액이랑 2순위 금액이랑 다 넓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청년 내일 그거였나 보다. 내일 저축계좌? 그거였던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도약계좌인데. 그죠. 어쨌든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이용하셔서 아무래도 청년 관련해서는 그죠. 요즘은 되게 잘 돼 있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는데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좀 찾아봐야 돼요, 사실. 맞아요. 찾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막 월세 지원도 지원해봤고 엄청 되셨어요? 많아요. 안 됐어요. 아쉽네요. 월세 지원도 해봤고 막 SH, LH, GH 다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부에서 주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 이번에 그거 됐어요. 어떤? 경기 청년 GH. 아니 그거 말고 집 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 청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그 경기도에 사는 알아요? 40만 원 주는 거.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 계획서 쓰고 문화생활이나 저거 하는 거. 네. 그리고 이번에 돼가지고 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계획서 처음에 먼저 쓴 다음에 내가 어떻게 결제했는지 영수증이랑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육이나 문화나 예술, 뭐 체험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신청한 건 체육이었고. 그러면은 뭐 헬스장 뭐 이런 건가요? 네,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첫 번째 건 그러니까 전체 다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문화, 뭐 나는 체육이랑 문화, 생활 이렇게 엮어서 할 거다.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이게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 동안에 3개월 동안. 네네. 3개월 동안에 이제 헬스장을 뭐 얼마치를 쓸 거다 이런 계획이랑 몇 주부터 몇 주까지 난 뭐 뮤지컬을 한 편 볼 거다. 그럼 5만 원. 그리고 또 뮤지컬 한 번 또 볼 거다. 이러면 이렇게 계획서를 헬스장 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야 공짜네.
근데 공짜까지는 아니고 30만 원 그냥 제가 뭐 사람마다 계획한 게 다르겠지만 물론 그렇죠. 제가 계획했던 거는 30만 원 선이니까 30만 원이면 뭐 보통 6개월 안 되니까 제 돈이랑 섞어가지고 긁어놓으면은- 하면 네 6개월 쓸 수 있죠. 야, 소위 꿀이다. 그죠. 이제 잘못만 안 사용하면 그럼요. 엄한 데만 안 쓰면 저는 뭐 불법만 안 지르면 감사하죠. 되는데, 네. 도박 뭐 네. 음주 네네. 음주 가무.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이 애매하잖아요. 진짜 비싼 데들도 있고 그럼요. 조금 뭐 행사해가지고 쌀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잘 경기 쪽에서도 사실 되게 많네요. 좋은 것들. 이런 것도 진짜 뭔가 찾아보면 찾아볼 게 엄청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뭐 예술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엄청 많고 그 예술 활동 증명서 해가지고 예술인 등록을 하면 예술인에 한해서 월세 지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인 한정 월세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 뭐가 있더라? 그 예술인 등록하는 과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한해서 예술인에 등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많고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막 그게 있어요. 어느 뭔가 시스템은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찾아보시면 뭐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이득 보는 것도 많고 맞죠. 그렇죠.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책이 엄청 많아서 청년을 위한 것들이 꽤 많아요. 맞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막 인프라 혹은 뭐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왜냐면 잘 사용 안 하니까. 있어도 되게 웃기게도 저는 그것 때문에 청년정책 협의체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잘 알았고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쓰잖아요. 청년 맞아요. 활동, 기자단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활동 기자단. 엄청 했는데 원래 들어오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네. 관심이 확 사라졌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다시 어쨌든. 알아봐야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네. 알뜰 교통카드는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짜배기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제가 이 도약 계좌를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일단 네. 준비해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뭐 알뜰 교통카드 얘기하고 이제 뭐 시마이 끝 일본어 썼네요. 뭐 끝내려고 했는데 민호가 이제 물어줘서 얘기를 했네요. 아까 20분 동안 얘기한 게 정확히 뭐였죠? 직업적인 부분이었나요? 들어봐요? 알아서 들어보세요. 장난이야. 왜 부끄러워하지? 뭘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늦게 와가지고 내가 보라고 하는 건데 그래 내가 부끄러워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떡해. 그냥 뭐 이제 아티스트로서 정체성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이런 요즘에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 생각과 연장선이죠. 사실 내가 너무 캐주얼하게 보여서 근데 이 아티스트라고 하면 사실은 좀 뭐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 사실 좀 불친절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이제 예술 자체가 좀 불친절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행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조금 캐주얼하게 갔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똑같이 히스토아 하고 싶고 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저도 싶은 건데. 저번 화랑 연장선인데요. 이제 민호한테 한번 뭐 샤샥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릴스가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다 좋거든요.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내용이나 컨텐츠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대로 백화를 쭉 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우리야 서로야 좋죠. 근데 어쨌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고 공감해주길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자고 이제 만든 거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민호의 게스트로만 이제 뭔가 한정이 되는 느낌이 되게 커서요. 물론 맞죠. 저도 섭외를 한다지만 한 번도 이제 잘 돼본 적이 없고 어쨌든 친구가 넓이가 민호가 너무 넓어서 네, 제가 막 이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막 이렇게 올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 민호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던 것처럼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무래도 난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를 아는데
그냥 경영이시하고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하다. 맞죠. 그런 것처럼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고 그 구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카톡을 보내면서. 맞아요. 인터뷰를 그냥 네. 제가 나가서 영상을 민호가 찍든지 뭐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구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편집도 또 하고 릴스 또 올리고 그죠. 이대로 뭔가 저희가 그냥 얘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리되 전부가 되면 아마 관심이 많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민호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일단 그건 너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면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이 롱폼 자체를 우리가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 사실 롱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맞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얘기해보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좀 더 전문성을 띄워야 되지 않나.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제 진짜 듣는 사람만 계속 듣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 예. 어느 정도 우리만의 코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하고 네. 저도 뭔가 뭐 아티스트면 아티스트 아니면 뭐 체육이면 체육 해가지고 제대로 컨셉을 잡고 다시금 우리가 좀 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 생각을 저도 왜 했냐면 사실 팟캐스트 팟빵이라는 게 제가 모르길 때는 아예 몰랐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 1순위, 뭐 2순위, 뭐 3위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연예인분들이나 혹은 뭐 뉴스 뭐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전문성을 띠는 곳만 거의 잘 그죠. 듣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재밌고 하더라도 그 재밌는 게 시청자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청취자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힘든 건데 사실 저희는 지금 개입 이전에 네. 인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죠. 그 인지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그로는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그 약간 자극적인 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자극적인 걸 어디서 찾을 거냐? 저의 색깔에 맞춰서 하면 사실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음악 그리고 뭐 MC 하는 것도 당연히 공유를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뭔가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들의 뭔가 10대, 20대, 30대를 뭔가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자극적인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연애 얘기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연애, 뭐 취업 다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말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가서 그냥 구도를 그려봤을 때 뭐 나이를 좀 여쭤보고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여쭤보고 뭐 인터뷰도 좀 하고 그게 만약에 하루하루 경험이 쌓여서 스무스해진다면 거기서 이제 영상이 하나 물린다면 인지는 될 거란 생각은 들어요. 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외국 사람들 거 많이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만약에 20대의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맞아요. 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 그냥 질문 하나 툭 아니면 뭐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돈을 많이 버셨냐, 차가 너무 멋있는데 어떻게 뭐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차를 타시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본인만의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루 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이 뭔가 스튜디오에 빌려서 정해져 있는 이런 음악 뭐 이런 다 정해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뭔가 틀에 뭔가 맞춰서 하는 느낌인데 저희 만약에 진짜 둘 나가서 장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도와줄 사람 없거든요. 그죠. 저희 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짱 뜨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A to G인데 그걸 보면은 아마 경험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비참할 거고요. 근데 원래 비참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잘 될 수 없습니다. 비참해야 성장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솔직히 우리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건 그냥 온실 속 화초죠. 물론 좋아요. 이 컨텐츠 너무 좋아요. 당연히 뭐 안 좋아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그죠, 이제 그죠.
정답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스타를 보거나 팟캐스트 다른 사람들 채널을 보면은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 내가 말한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당연히 존중합니다만 저희는 근데 사실 인터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말 걸면 귀찮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귀찮다기보다 약간 아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내지 뭐 이런 건데 그걸 뚫어야 하니까 그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마 민호 갔다 오는 대로 바로 죄송합니다. 네. 왜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네. 늘어났나요? 저 유럽 갔다가요. 네. 일본 갑니다. 아니 또 가? 아니 본토를 또 가? 너 여기 본토 아니잖아. 본토. 여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만 그냥 말씀. 미혼진인가요? 언제 가요, 민호 씨? 언제? 저 바로 가나요? 아니 바로는 아니고 원래는 바로였는데 제가 9월 30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해요. 연예인이시네요. 네, 연예인. 그리고 10월 3일 날 출국. 네, 출국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10월 7일 날 돌아옵니다. 10월 언제요? 10월 3일 날 갔다가 10월 3일 날. 네.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가서 또 언제 오시죠? 10월 7일 날 옵니다. 10월 3일 날 일본에 갔다가 괜찮네요. 뭐 이렇게 텀이 4박 5일 갔다 와요. 4박 5일.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 게 9월 2일이랑 9월 16일은 제가 혼자서 진행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있고, 어차피 저희 10월 14일 날 진행을 하면 될 건데 네네. 아마 민호 씨랑 얘기를 더 나눠봐야겠지만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해봤었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당신의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2부에서 좀 얘기하죠. 네, 어떻게 할 건지 네네. 본인이 생각하거나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여기서 뱉어내면 히스투아에 대해서 네. 오케이. 본인의 뭔가 안 그래도 태도나 어떤 생각한 게 있어서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2부는 민호 씨가 얘기한 컨텐츠거든요. 네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띄어서 네네.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너무 평일날 하는 좋죠. 일이 있어서 네, 맞죠. 그거 전부 다 해서 맞죠. 나눠볼 건데 2부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저희 인생과 더불어서 배우실 게 있으실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